황혼에 피어난 두 번째 사랑. 당신은 사랑을 언제까지 믿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다. 나이가 들면 사랑도 끝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황혼에 피어난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아니, 오히려 삶의 무게를 온전히 경험한 후에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 상처, 상실을 다 겪고 난 뒤에 찾아온 늦은 사랑의 진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멈춰버린 삶 속에서 우연히 서로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공허함을 안고 사는 김영호 씨와 남편의 억압 속에서 그림처럼 살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지닌 박선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채화 교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고 낡은 앨범 속 그림자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인생의 황혼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따뜻하고 서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낡은 앨범 속의 그림자. 김영호 씨의 삶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멈춰 서 있는 낡은 앨범과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내를 떠나보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치 빛바랜 낡은 앨범처럼 페이지마다 추억은 가득하지만 새로운 사진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페이지는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곁을 지켜주던 아내의 빈자리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백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매일 아침 혼자서 아내와 함께 마시던 커피를 내리고 아무도 없는 식탁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늘 앉던 자리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영호 씨의 표정에는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아내에게 의존하며 살았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커피를 내리고 비어있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입니다. 커피 향기는 여전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던 아내의 미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는 늘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공허함 속에서 영호 씨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그리움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연한 발걸음, 수채화 교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발길이 닿은 곳은 동네 문화센터의 수채화 교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손끝으로 색을 섞고 물을 덧칠하는 동안 잠시나마 텅 빈 마음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박선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늘 맨 뒷자리에 앉아 말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한 라벤더색 셔츠를 즐겨 입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수채화, 물감처럼 잔잔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영호 씨는 그녀가 늘 조용히 혼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항상 풍경화였습니다. 텅 빈 들판, 외로운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멀리 보이는 흐릿한 산. 그녀의 그림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쓸쓸한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눈빛의 교감. 어느 날 영호 씨가 붓을 떨어뜨렸을 때였습니다. 붓은 굴러가 선아 씨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영호 씨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과 마주했습니다. 짙은 갈색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알 수 없는 슬픔이 영호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네요. 그녀는 짧게 말하며 붓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조심스럽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영호 씨는 붓을 받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씩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영호 씨는 용기를 내어 선아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풍경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그리시네요. 선아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림에 사람을 그리는 게 아직은 좀 어렵네요. 그녀의 말에서 영호 씨는 알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고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고 영호 씨는 우산을 챙겨 오지 않은 선아 씨에게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도 이쪽 방향이니까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함께 걷는 길,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영호 씨는 문득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림에 사람을 그리기 어려우신가요? 선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빗소리에 묻힐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림이 아니더라도 제 삶에 사람을 채우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녀의 말은 낡은 앨범을 들춰보는 듯 영호 씨의 마음속에 아련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는 아직 꺼내지 못한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서로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첩을 조심스레 넘겨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해도 되는 것일까? 아내에 대한 배신은 아닐까?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제2부 상처 위에 덧칠한 색깔. 영호 씨와 선아 씨의 우정은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 수업이 끝난 뒤에도 종종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 날씨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의 고백. 어느 오후 따뜻한 햇살이 카페 창가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영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내는요, 항상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아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자기 자신은 잊고 살았죠. 아내는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늘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죠. 영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미안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제가 얼마나 아내에게 짐만 됐는지를. 아내가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얼마나 포기하며 살았는지를. 영호 씨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희생에 대한 죄책감을 늘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선아 씨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져요. 아내를 잊고 사는 것 같아서요. 선아 씨의 고백. 선아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영호 씨와는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제 경우는 조금 달라요. 전 남편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그림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멋진 배경에 세워두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림이요.
선아 씨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했어요.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아내, 아무런 불만 없이 웃고 있는 여자. 그런 역할만 강요받았죠. 그런데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엔 그 그림 속에서 숨이 막혀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완벽한 그림일 뿐이었죠. 선아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아픔은 영호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공통된 아픔의 발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픔의 깊이만큼은 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선아 씨는 자신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억울함에 각각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참 비슷한 면이 있네요.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식이지만 둘 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선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선아 씨가 오지 않는 날이면 왠지 허전했고, 선아 씨 역시 영호 씨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기다려졌습니다. 변화의 신호. 어느 날 선아 씨의 그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풍경화였지만 텅 빈 들판 한가운데에 작은 벤치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 위에는 흐릿하지만 사람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오늘 그림이 조금 달라 보이네요.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무의식 중에 그린 것 같아요. 선아 씨는 살짝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음을 여는 순간, 몇 주가 더 지나고 어느 날, 카페에서 영호 씨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선아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아 씨, 저는 이제 제 삶에 다시 사람을 채워넣고 싶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아 씨와 함께라면 텅 빈 들판에 예쁜 꽃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를 잃고 나서 제 마음도 텅 빈 들판 같았거든요. 하지만 선아 씨를 만나고 나서 그 들판에 다시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영호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선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영호 씨, 저는요, 두려워요. 또다시 누군가의 그림이 될까봐. 그리고 영호 씨의 아내분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진정한 사랑조차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선아 씨. 제 아내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겁니다. 아내가 저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는 선아 씨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아 씨도 더 이상 누구의 그림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선아 씨가 원하는 대로 삶이라는 도화지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옆에서 붓을 함께 잡아드릴게요. 새로운 시작의 색깔. 영호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선아 씨는 비로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해도 그 위에 새로운 색깔을 덧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낡은 앨범 속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마저도 새로운 그림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아름다운 색깔을 칠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선아 씨는 오랜만에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전히 들판이었지만 이번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고 그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 역시 그날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씩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부 텅 빈 들판에 피어난 꽃.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영호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으로 아버지의 결정을 걱정했지만 영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다. 나는 선아 씨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 선아 씨의 딸 또한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아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이 되고 싶지 않아. 영호 씨는 그 도화지에 함께 색을 칠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두 사람은 자식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붓을 잡고 풍경화를 그렸고 선아 씨의 그림에는 이제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매화나무와 약속. 어느 따뜻한 봄날 영호 씨는 선아 씨를 데리고 그의 작은 텃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떠난 아내와 함께 심었던 오래된 벚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미리 준비해온 매화나무 묘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두 사람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함께 이 나무를 돌보면서 우리 사랑도 함께 키워나가요.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예요. 우리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했으니까요. 선아 씨는 영호 씨의 따뜻한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호 씨는 더 이상 혼자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선아 씨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텅 빈 들판에 피어난 두 번째. 사랑은 그들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풍경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가족의 이해와 축복. 영호 씨의 아들과 선아 씨의 딸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품은 채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가자는 겁니다. 결국 가족들도 이해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두 번째 사랑은 가족의 사랑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두 가족이 함께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호 씨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선아 씨의 딸 역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 같아요. 새로운 그림의 완성. 1년 후 수채화 전시회에서 선아 씨의 그림이 전시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더 이상 쓸쓸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들판 위에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서 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벤치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 주변에는 온갖 꽃들이 만개 있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황혼에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선아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선아 씨의 그림에 사람이 나왔네요. 그것도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선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 삶에 진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림에도 사람을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멘트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상실을 겪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 억눌림 속에 살았던 이들에게는 해방의 이야기, 그리고 황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끝자락에서 더 깊고 진한 빛을 발합니다. 영호 씨와 선아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며 과거의 상처는 극복하고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또한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색깔을 덧칠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로 선아 씨를 사랑했고, 선아 씨는 과거의 억압된 기억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만의 색깔로 인생을 칠해나갔습니다. 낡은 앨범 속 그림자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진들과 함께 더욱 의미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임을 두 사람은 보여주었습니다. 매화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영호 씨와 선아 씨의 사랑 역시 인생의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잔잔한 위로와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나요? 혹시라도 지금 혼자라서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정말로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